경제에 미친 코로나19 여파 알아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먼저 증시부터 좀 볼까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방송 직전에 보니까 코스피가 지금 7%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 이상으로 상승률이 올랐습니다. 환율은 어제 20원 급등했었는데 18원 하락을 해서 지금 1,25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저께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그것도 양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한반으로 널뛰기 장세라는 건데 일단 국내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는 돈 가뭄이 좀 덜해질 것 같다. 한국은행이 회사채든 뭐든 다 들어와라, 다 사주겠다. 잠시만요. 오늘 지금 자막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세시부로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를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24살 조주빈이라고 공개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진 또 이름 다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들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계속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일단 한국은행이 돈을 풀겠다. 채권시장, 주식시장에 관련해서 안전판도 마련한다. 정부가 그런 계획을 밝혔고요. 간밤에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사실상 무제한하겠다. 그러면 달러화 가뭄 현상이 좀 줄어들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집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샀습니까? 네,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어제까지는 13거래일 연속으로 거의 투매 가깝게 갖다 팔았는데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오늘의 또 특징적인 현상은 그동안 저가 매수에 들어갔던 개인들이 혹은 손실률이 높았던 개인들이 손절 혹은 익절을 하고 있다. 이것도 지켜볼 만한 부분입니다. 오늘 오른 거 가지고 좀 만회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아까 무제한 양적 완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 뉴욕 주요 지수들을 보면은 또 떨어졌어요. 네. 23일, 현지 시간 23일은 사실 국제금융시장에서나 뉴욕 증시에서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뉴욕 금융시장 역사상 228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저곳, 오프라인 시장이 폐쇄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극약 처방을 썼는데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시장 개장 직전에 그 미국 중앙은행이 우리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달러화가 부족하거나 달러화가 공급된다고 해서 증시가 오르내린다 이런 상황은 지나간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최대 3조 달러 이상의 이 재정 정책이 지금 상원을 통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제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상원에서 이걸 투표로 갑으로 결정할 거냐 여기까지 가는 절차 투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원 의원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첫 투표에서는 47대 47이었고요. 어제는 찬성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여전히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상원, 그러니까 의회까지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에 나선다. 그 신호를 뉴욕 증시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네, 다 근데 떨어졌어요. 선물은 또 올라갔어요. 이건 왜 그런 시장 겁니까? 직전에, 그러니까 개장 직전에 이 소식이 알려졌고 선물 시장이 미미하게 올랐거든요.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마도 의회가 머지않아 두 손 들고 정부의 재정 집행 정책에 호응을 해주겠지 해서 선물 시장이 반짝 올랐었는데 안 되네. 실망감이 또 반영이 된 거죠. 아주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 시장이 오늘 올라간 거는 이 지수 선물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오늘 있었던 2차 비상경제회의에 대한 기대감, 이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에다가 달러화 가뭄이 좀 덜할 것이다. 미국이 양적 완화라는 말을 그동안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질적 완화 뭐 이런 얘기도 등장을 했는데 맞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말도 우리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는 써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돈 풀기라고 하기에는 좀 멋쩍으니까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만 실제로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비전통적인 금융수단을 쓴다. 우리 달러 구하기 어렵지 않겠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네.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거고. 네. 오늘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큰 거 아닌가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그렇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네. 일단 48조 원 가량을 들여서 주식시장에 주가가 급락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을 하나 만든다. 네. 증권시장 안전펀드는 한 10조 원 이상으로 조성이 되는데요. 이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하고 비교하면 20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잠깐만요. 이 증권시장 안전펀드라는 게 네. 예를 들면 정부가 이 펀드를 10조짜리를 만들어서 네. 주식이 확 떨어지면 우리가 산다. 그래서 그렇죠. 다시 보전시키겠다. 네. 이건가요? 이게 정부 돈이 직접 들어간다기보다는 네. 금융권에서 일종의 펀드의 모으는 형식으로 거죠? 예, 과거에는 은행권이 8, 증권, 뭐 기타 등등의 금융권이 2 해서 그런 비율로 돈을 모았고요. 보통은 그런 방식으로 돈을 좀 추렴해서 펀드의 형식으로 주가가 너무 떨어지려고 할 때 네. 모두의 이익이 걸려 있으니 완충 장치를 좀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에어백 같은 건데요. 그러네요. 하루에 우리 주식 시장의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10조 원 정도 되니까 요 정도면 급락은 받쳐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산이 된 걸로 보이고 네. 또 회사채 차환 발행을 못하면 돈 잘 버는 회사들도 흑자도산할 수 있다고 어제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는데 예. 이 회사들을 돕기 위한 이 회사채 시장을 지원하는 규모도 17조 8천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안 팔린다 싶을 때 사주겠다. 그렇죠. 그거죠?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 이게 그 약정한 기간이 돌아야 있으니까 되니까요, 돈이. 아무 때나 팔 수 없잖아요. 약정한 기간까지는 요 돈이 우리 회사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기업들이 자금 구하기 어렵지 않게 하겠다. 또 채권 시장에서도 채권 시장에 이 가격이 급등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안전판으로서 한 20조 원 정도를 조성하겠다. 이거 세 개 합치면 한 48조 원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금융시장에 안전판을 하나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주가는 지금 반응을 이렇게 오르는 걸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평론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또 얼마나 유지될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그 주식시장의 경우에는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안전판 효과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이라는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버리는 친구들이 네. 더 이상 집을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외국인 투매가 멈추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뭐 당구 칠 때 그렇습니다만 공이 여러 개가 서로 맞아 떨어질 때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외국인도 집을 덜 나가야 하고 달러화에 대한 경색 우려도 좀 줄여야 하고 회사들이 그 회사채나 기업어음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좀 줄어들 거다 하는 것에 대한 안전감도 좀 필요하고 오늘은 그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진 건데 사실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이제 웬만한 거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 혹은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길게 갈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국내에 고용 문제가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합니다. 오늘 정부 발표할 때 네. 강조했던 게요. 지금 마련한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네. 빨리 시행하겠다. 이 부분 강조하던데요. 네, 그 타이밍이 즉시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그건데요. 추경도 즉시성, 정책도 즉시성. 네.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는 안이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왔잖아요. 당시 지원책의 규모가 50조 원이었는데 금액이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대출에 2달 걸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런 지적을 귀담아 듣고 있다는 뜻이고요. 아마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 대출을 집행하는 기관의 숫자도 시중은행 포함해서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국은행에서요. 오늘부터 증권사, 네. 또 비은행 기관의 환매 조건부 채권, 이거 RP라고 하던데요. 이걸 매입하기로 했다는 거죠. 일단 RP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해 네, 주시죠. RP라는 게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요. 환매라는 게 되산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정해진 기간에 약정된 이자를 두고 이 채권을 산 사람한테 다시 내가 되사주기로 약정이 돼 있는 채권입니다. 아, 당신이 샀다가 네. 못 팔 수 있을 불안은 없다. 없다. 이거군요. 다시 환매가 되는 채권이다. 약속이 돼 있는 거고요. 한국은행이 RP를 사준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단기 기업 자금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RP라는 게 이게 그 짧은 기간에 돈을 융통할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나오죠. 네, 보통. 그리고 네. 회사채 시장의 경우에는 기업 어음 시장의 경우에는 아주 초단기 자금도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기관 간에는 14일물, 28일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RP 시장에서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서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채권을 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단기 자금 융통에 숨이 트이는 거고요. 단기 자금 융통에 숨이 트인다는 건 단기 자금을 꿀 때 이자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RP를 사주기로 했다. RP 매입 대상을 5개 증권사에서 15군데로 늘린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그만큼 시중에서 단기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좀 복잡하군요. 네,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돈을 막 풀어서 다 받아주겠다 해야 할 정도로 단기 자금 시장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정부가 나섰다. 공개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 대통령이요. 네. 오늘 그 경제 비상대책에 모두 발언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도산하는 기업은 없도록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긴급 대책을 내놨단 네. 말이죠. 지금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네, 보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경제 정책을 관장하는 분들을 뵙고 여기에 대한 그 몇 가지 저도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고용안정기금이나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좀 늘려주면 안 되겠느냐. 고용 부분에서 가장 정확한 통계이고 실업기간이 늘어날 것 같다. 네. 이 제안을 했을 때 그쪽에서 나온 답은 고용 문제에 대한 걱정까지 구체적으로 정책이 나오는 건 진짜 한계 상황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그 대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기에도 이 상황이 아주 만만치 않다는 거고요. 4대 보험료 면제 얘기가 오늘 대책에서도 나왔습니다. 보장성 기금까지 줄여서라도 대응하겠다. 이 정도면 고용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군요. 네. 사람이 멈추면 기업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도산하게 되고 그러면 실업이 생기고. 그러면 내수가 어려워지고 내수가 어려워지면 경제 전반이 침체로 가는 건데 방역과 경기 침체의 기간 사이에서 정부가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